함께 해볼까요?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를 열어보세요. 책장에 꽂혀있는 지도책도 좋고 온라인 버전도 좋아요. 물로 덮인 광활한 지역을 보세요. 지구 표면의 71%입니다. 그건 전 세계의 바다에 있는 소금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4대양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양학자와 전 세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를 4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눴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저. 그리고 여기 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과학계가 최근 5번째 수역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남빙양이라고 불리며 원래의 4대양 중 3개가 경계를 접하고 있어요. 남빙양은 남극 대륙과 지구 아랫부분을 감싸고 호주와 아프리카 남부, 남아메리카와 닿습니다. 왜 이 해양이 특별할까요? 그리고 과학계는 왜 이 해양을 인정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는 어떤 신비한 생물이 숨어 있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남극해 혹은 남빙양은 1937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2판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정말 긴 이름이죠? 그 당시에 이 단체는 남극해를 분리된 수역으로 구분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해양이란 땅을 둘러싸는 수역이 아니라 땅으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재고됐고 이 해양을 공식 목록에 포함하기로 투표했어요. 또한 흔히 사용되는 남극해보다는 남빙양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침내 그 단체는 이 해양이 남위 60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이 해양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글쎄요. 많은 전문가들은 겨우 3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어린 해양입니다. 지구 발달 초기 단계에 남극 대륙과 남아메리카가 서로 멀어졌을 때 만들어졌어요. 이곳의 독특한 해류는 남빙양의 특이한 구성 요소 때문인데 물이 얼음 대륙 주변을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남극 환류라고 불리며 놀라운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초당 엄청난 양의 물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빙양에 관한 논쟁 중 일부 또한 이 놀라운 해류와 관련이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해류가 남빙양의 물을 근처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물과 분리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환하는 해류만이 남빙양으로 간주돼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과학자들은 해류가 실제로 특정 지리적 위치로 수역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명명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류의 물이 다르다고 믿어요. 구성 요소 면에서 북극해의 물과 다른데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이 새로운 수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빈번한 사이클론 같은 폭풍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폭풍우는 얼음덩어리와 바다 파도 사이의 큰 온도 차이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풍에 우연히 휘말린 선원들에게는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바람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은 때때로 튀어나오는 빙산과 낮은 표면 온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곳의 일부 빙산은 수백 미터 이상까지 뻗어 있고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존재할 수 있어요. 위도 50도에서 70도 사이는 1년 내내 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분노의 50도대 또는 비명의 60도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치도 독특해요. 사람들은 남빙양의 빙하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푸르고 공기도 더 차갑고 산도 더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신비한 생물들을 살펴보죠. 수천 종의 야생동물이 이곳에만 서식하고 세계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바다 돼지라고도 불리는 이상한 종류의 해삼부터 시작할게요. 이것들은 남극 앞바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 돼지라고 불릴까요? 분홍색을 띠고 둥글둥글하고 통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꼬리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돼지처럼요. 모래와 침전물을 여과하면서 이곳의 수질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남극해의 바닥에 사는 호프개도 있어요.
남빙양은 냉수 환경이지만 개는 따뜻한 물에 주로 살기 때문에 호프개는 화산 분출구에 의해 만들어진 온기 주변에 모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온기와 먹이를 얻어요. 호프개가 큰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분출구 입구 공간을 채웁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냐고요? 그건 개의 풍성한 가슴털이 배우 데이빗 하셀호프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를 본 적 있나요? 남극에 이 바다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물고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남극 빙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물고기의 내부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투명해요. 그건 투명한 피부에 적혈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의 특별한 능력은 남빙양이 차가운 물에서 몸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헤모글로빈이 함유된 붉고 진한 피 대신에 남극빙어는 몸 전체를 더 쉽게 순환하는 묽은 피를 가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 물속에 괴물이 숨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어요. 최근에 연구 덕분에 심지어 비디오 영상도 있어요. 호주 연구원들은 남빙양 해저 근처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분홍색 덩어리 같은 물고기는 작은 지느러미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치 오븐에 넣은 전기닭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그 괴물을 확인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해삼의 일종으로 밝혀졌는데 머리 없는 닭 괴물이라는 특이한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생물이 1800년대 후반부터 존재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의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극 동쪽 해안에서 꽤 멀리 떨어진 멕시코만에서 발견되었을 때 단 한 번 영상에 담긴 것이 전부였어요. 이 생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바다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고 먹고 번식하는지 등에 대해서요. 황제 펭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펭귄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황제 펭귄은 이 특정 지역에 사는 펭귄 중 하나이고 또한 펭귄 중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황제 펭귄이 특별한 이유는 해빙 위에 서식지를 만들고 대부분은 결코 육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아빠 펭귄들은 알을 품는 동안 몸무게의 거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또한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어느 새보다 더 깊이 오래 잠수할 수 있어서 최대 213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먹이를 모으는 동안 한 번에 18분까지 잠수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아직 신비한 남빙양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남빙양이 독특하고 취약한 해양 생태계의 본거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해양으로 인정하는 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그것의 보존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